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가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암호화폐의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 결정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존 화폐를 대체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가 가지는 가격은 이제 예측 가능한 안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 결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투자하려는 암호화폐가 어떤 형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또 어떤 요인을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연구들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에 나온 암호화폐 가치 결정 요인에 관련한 어떤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관련 연구, 2017년 논문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로서 2013년에서 14년까지의 뭐 이런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정확한 가치가 없다,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초기의 생각이었고요. 비트코인이 따라서 현재 그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초반에는 주를 이루었죠.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치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또 동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는데 얼마 든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치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실물적인 것도 없고 뭐 하기 때문에 가치를 근본적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여기 보면 교환의 매개나 가치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근본이 되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이 변화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걸 보고 좀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작업 증명에 따른 컴퓨팅 파워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업 증명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코인을 채굴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라는 노력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돈을 만든다.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데 컴퓨팅 파워를 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본적인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비트코인의 이중지불 문제 해결 기술이 그 기술 자체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건 약간 그 기술적인 가치로 본 것 같아요. 그 화폐의 가치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에 따른 다른 독립 변수들의 회귀 분석을 통해 가치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비트코인과 거래가 가능한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립 변수로 두고 그것의 독립 변수들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독립 변수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시도해 본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대중성, 인기도나 거래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대중성 있는 코인들이 뭐 어떤 더 비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대중성이 있다는 것은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 생각도 뭐 화폐로서는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달러가 가장 이제 어, 안전하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성과 거래량이 있다는 것은 코인을 이제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굴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이 생각이랑 좀 겹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인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죠. 컴퓨팅 파워가. 그 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채굴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작업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고, 컴퓨터 파워, 즉,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력이 더 많이 들어서 만들어진 동전은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련 연구들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이제 모델을 만들고 변수를 설정하고 가설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변수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 발행량은 채굴 낼수 있는 코인의 총량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 코인이 몇 개 채굴 낼 수 있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반감기를 거쳐서 채굴될 수 있는 코인의 양이 점차 블록당 채굴될 수 있는 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 텐데요. 그럼 결국 0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발행된 양이 채굴될 수 있는 코인의 총량이 되겠고요. 그것을 총 발행량이라고 합니다. 채굴 보상은 블록당 제공하는 코인의 양으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한 블럭에 50코인을 줬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4년마다 반감하여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블록 타임의 경우에는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0분으로 설정되는 게 무슨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굴을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빨리 풀면은 블록이 빨리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생성되는 시간은 평균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문제를 풀 때 2의 256승 중에 특정한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죠. 네, 특정한 숫자 아래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네모 박스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 아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해시파워가 똑같다면 총 해시파워가 똑같다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과거부터 올라온 게 있죠. 처음에는 CPU만을 이용해 가지고 채굴을 했기 때문에 해시파워가 동일했다가 또 이제 GPU라는 게 오고 이런 또 그다음 뭐 FPGA를 이용한 채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시파워가 늘어나면은 이 확률이 동일하더라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여기 하나 더 있으면 AC까지 있는데 또는 이제 채굴자의 수가 또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또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 외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서 생기는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모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난이도를 재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10승 중 256승 중에 2의 10승계를 찾아라 하면은 네, 2의 8승계를 찾아라 보다는 쉽겠죠. 네, 한 4배 쉽겠죠. 이런 것들 이런 CPU 이런 발달과 이런 해시 속도의 증가와 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해시 속도의 증가에 따른 어, 해시 파워의 증가분을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이도 재설정 시간은 이 블록을 10분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블록 타임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 10개가 생성됐을 때 10개에 대해서 얼마 만에 생성이 됐는지를 검사하여서 이게 빠르게 생성됐다 하면 난이도를 높이고 천천히 생성됐다 하면은 난이도를 낮추고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지? 네. 네, 채굴의 작업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 해시 찾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HA-256을 찾아야 되고 뭐 알트코인과 같은 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라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기도 됩니다. 이런 채굴을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난이도는 채굴 난이도로 요 네모를 얘기하고요. 요 네모가 높으면 높을수록 쉬운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종속 변수로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변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요.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컴퓨터 파워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당 채굴량입니다. 분당 채굴량, 1분에 채굴되는 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엄청 많이 채굴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희소성과 관련 있는 얘기죠.
총 발행량을 보았을 때 채굴된 코인의 양, 남은 코인의 양의 비율이 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뜰 것이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채굴된 코인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점점 남은 코인의 양이 적다는 얘기죠. 이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남은 코인의 양이 점차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채굴을 통해 획득할 코인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가설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소 아리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돈을 더 찍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네, SHA-256 알고리즘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걸로 다소 좀 구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크립트는 최근 사용되고 뭐 SHA-256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되고 있습니다. 뭐 에이식 저항성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스크립트를 위한 에이식도 생기고 했다고 해서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스크립트 알고리즘이 뭐 괜찮은 알고리즘으로 최신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오래된 정도와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띨 것이다. 암호화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됐다는 것은 뭔가 안전한 것 같고 오랫동안 검증받은 것 같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이제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격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가설을 세웠고 이에 따른 회귀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모델은 다음과 같고요. LN은 로그고 이제 요거는 해시 파워를 나타내는 기가 해시 퍼 세컨드라는 단위고요. 코인 퍼 미는 분당 코인 생성량이고요. 퍼센트 코인 마인드는 채굴 코인 양으로 아까 전에 분수로 남은 코인 양분에 지급된 코인의 양을 이제 퍼센테이지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스크립트를 쓰냐 SHA-256을 쓰냐였잖아요. 근데 이거의 뭐 안전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해시 길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떤 알고리즘을 썼냐 0, 1로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로 분류를 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썼으면 단순히 이 값이 0이고 얘를 썼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 신스는 이제 얼마나 오래 있었냐라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플랫폼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값들은 이제 개수로서 가중치가 됩니다. 이 값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 값들을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것은 독립 변수를 나머지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독립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그 가격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고정되어 있고 해당하는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량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런 가중치가 주어지고요. 여기 첫 번째 가중치, 여기가 지금 필요 해시 파워에 따른 가중치가 0.6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상관계를 띄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베타 3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당 코인 생산량이었고 코인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가격에 악영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남은 코인의 양분의 채굴한 코인의 양이었죠. 이런 비율은 마이너스 0.57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값이 얼마나 관련이 있냐라는 값을 표현하는 p 값이 있거든요. 이 값이 0.005 이하여야지 이제 0.05 이상이면 의미가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적어 놓은 별 3개짜리는 0.001 이하고요. 여기서 놓으면은 별 3개는 0.001 이하고요. 별 2개는 0.00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별 2개까지는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값들이고 별이 없는 값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의미하지 않은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 R 제곱은 회귀 분석의 검증 방법인데 요게 84.4%의 확률로 모델이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믿을 만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고 요 P 값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값들 요 값과 요 값과 요 세 값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 및 해석을 해보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나왔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가격의 양이 상관관계를 띈다. 네.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코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었죠. 그 노력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봐도 가격이 가격이 비싼데 그것을 컴퓨팅 파워를 써서 채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 돈을 얻을 수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결과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얼마로 형성이 돼 있고 그 가격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채굴을 할 거기 때문에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라는 것은 이 동전을 주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노력이 가격에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라고 그리고 그렇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당연히 가격만큼 이제 채굴에 참여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당 채굴량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띠 것이다. 이건 희소성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1분당 채굴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네. 이것도 그렇다라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발행량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띨 것이다 했는데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고요. 요거 두 개가 지금 희소성이랑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분당 채굴량은 현재 이제 채굴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띈다는 것이고 얘는 채굴된 코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은 코인 대비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증가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코인이 적더라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코인보다는 지금 채굴된 코인이 많고 그 코인이 얼마나 잘 거래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코인 채굴이 좀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SHA-256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스크립트가 그 차세대 해시 알고리즘으로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SHA-256이 좀 고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문제점, A식 저항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크립트가 뭔가 새롭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오래된 정도와 가격의 양의 상관관계를 띨 것이다. 생각외로 아니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오래된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규모,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안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안전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모라던가 거래량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치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양의 상관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안전성을 얘기하려고 했던 가설이라면 오래된 정도보다는 이제 규모, 그리고 현재 거래량, 아니면 지금까지 거래해왔던 양, 단순히 존재를 오래 했다는 것으로는 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세 가지였죠. 컴퓨팅 파워, 채굴량, 알고리즘은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컴퓨팅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컴퓨팅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또 A식 저항성을 꼽을 수 있잖아요. A식이 되면은 컴퓨팅 파워 난이도를 엄청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 A식 저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 또는 컴퓨팅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등을 찾아보고 이것을 함께 실험하여서 포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당 채굴량의 경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을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희소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의 경우에는 또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죠. 따라서 코인의 희소성이 분명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또 SHA-256 아까 전에 말한 스크립트를 넘어서 더 많은 암호화폐 해시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해시 알고리즘을 단순히 분류해가지고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회귀 분석에 넣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성능들을 보는 것을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양자 컴퓨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해시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다 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세 배를 지금 양자 알고리즘에 대비해서 늘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시 알고리즘들이 만약에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충분한 애들, 이런 걸로 해봤을 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가격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화폐랑 그 작은 규모의 화폐가 각 수치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폐잖아요. 이런 화폐는 어떤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화폐들, 현재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런 화폐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참여자나 거래량과 같은 규모를 이제 요인으로 해서 분리를 한다거나 뭐 실험을 해본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2017년 논문인데 지금 2020년으로 좀 다소 네, 2020년으로 다소 옛날 논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는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최신 논문을 찾아보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면은 좀 경제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 희소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노력이라던가 화폐를 근본 근본 가치라던가 이런 걸 따진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좀 기술적으로 뭐 암호적인 성능 또는 뭐 속도 이런 것들, 암호적인 안전성 성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격 결정 요인을 생각해 본 논문이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